이 환자분은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분이셨어요. 6개월 이상 사람이 많은 곳에만 가면 구토가 나오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을 치료한 뒤에 증상이 완전하게 없어지셨어요. 안녕하세요. 부산 더드림한의원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갑자기 불안하고 구토가 나오는데 정신과에서는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불안제도 먹어보고 소화제도 먹어봤는데 잘 낫지를 않죠. 분명히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변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셔서 내원하셨는데 완벽하게 나으신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은 환자분이 치료 중에 보내주신 카톡이에요. 실제로 마지막에 어떻게 좋아지셨는지는 영상 후반부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분이셨어요. 6개월 이상 사람이 많은 곳에만 가면 구토가 나오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구토를 하셨어요. 정신과에서 항불안제를 처방받으셨고 내과에서 소화 관련 약도 먹었는데 낫지를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극도의 불안감까지 동반되어 있었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크셨던 분입니다. 오늘은 이분이 왜 그동안의 치료를 안 나았었는지, 그리고 진짜 원인이 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이런 증상의 핵심 원인은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띄워드리는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갑자기 밀려온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 더웠다 추웠다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 상열감, 수족냉증, 안면 홍조가 있다, 소화가 안 되고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생긴다, 피곤하면 입 안쪽에 구내염이나 입 주위 포진이 잘 생긴다, 목이 자주 붓고 칼칼하고 감기 걸리면 목에 가장 먼저 신호가 온다,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머리가 항상 멍하고 두통이 자주 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심장검사, 위내시경, 뇌검사 다 해도 정상이라고 하는데 환자분은 계속 불편감을 호소하시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 그냥 푹 쉬어라, 예민해서 그렇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말만 듣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좀 상처 주는 말들을 하세요. 왜 너만 이렇게 유난이냐,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다 원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증상들은 하나의 원인에서 나오는 거죠. 정신과에서 항불안제, 내과에서 소화 관련 약을 처방받아도 낫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들은 증상을 잠깐 억누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 거죠. 뿌리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간입니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본래 전체 혈액의 10%를 저장해 두는 게 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간에서 쓸데없이 많은 혈액을 저장하게 됩니다. 원래 10% 저장해야 되는 거를 한 40%, 50%, 60% 쓸데없이 많은 혈액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에서 많은 혈액이 붙잡혀 있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혈액이 모자라게 됩니다. 특히 뇌 쪽으로 혈액이 못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에서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뇌 본연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진짜 직접적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간에 혈액이 과도하게 쌓이면 간이 부어버리고 커집니다. 그리고 이 커져버린 간이 주변에 있는 위나 장, 이런 소화기를 압박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구토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구토가 나오는 게 단순히 공황장애가 아니라 이런 신체적인 바탕이 있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간에서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뇌 주변에 있는 얼굴이나 편도 쪽으로도 혈액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곳은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나 각종 불편감이 잘 생겨요. 입 안에 구내염, 입 주변에 포진, 또 편도염, 목감기, 기립성 저혈압, 두통 이런 것들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간과 뇌의 혈액순환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간에 과도하게 저장되어 있던 혈액을 끌어내주는 거죠. 이 뇌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면 뇌에서 호르몬 분비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불안감이 안정이 되고 또 구토도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 자체도 개선이 이제 되죠. 왜냐하면 소화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차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한약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혈액 자체가 모자라고 빈혈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이제 추가가 돼 있다면 녹용을 활용해서 혈액을 보충하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치료 전에는 옴니픽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 상태와 혈액순환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고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약 치료를 하시면 아주 잘 낫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한약 끊으면 재발하지 않냐?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 일이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다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재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간의 혈액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근본을 바로잡는 치료라서 재발 없이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기지 않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항불안제나 수면제처럼 장기 복용할수록 용량을 늘려야 되는 방식도 아니고요. 한약제는 다 아시다시피 천연 어떤 약제들이기 때문에 전혀 내성이나 중독성은 없고요. 오히려 치료가 진행될수록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까 그 환자분의 치료 경과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또 연락을 드렸을 때 절반 정도 호전됐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거의 없다라고 마지막에 오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을 치료한 뒤에 증상이 완전하게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불안감,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가장 중요했던 구토 증상 이 모든 게 함께 사라졌고요. 걱정하셨던 결혼식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르셨습니다. 6개월 이상 고생하셨던 분이 3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으신 거죠.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이렇게 해당되신다면 한번 내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과 뇌 그리고 이런 혈액순환의 문제, 자율신경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